지난 강의 3개에서 제가 다산성 유전자의 선택, 그리고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관리 방법인 초급의 목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장의 산자수 올리기 전략 첫 번째 파트인 후보동 관리의 마지막 강의로 제가 실제 산자수 개선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농장의 후보동 초기의 목표 설정을 도입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장의 경우는 조합 전산 성적에서 매년 상위 10%에 속했던 농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위 10% 농장들의 총산과 비교했을 때 약 0.7두가 낮은 농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농장의 산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저는 후보돈의 초급의 목표 설정을 도입했고, 그래서 후보돈의 초급의 목표 설정으로 인해서 후보돈의 산자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농장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후보돈에 제가 초기의 목표 설정을 도입하기 전에 2가지 사항을 더 추가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PRRS 면역 형성입니다. 이 농장의 경우는 PRRS 안정화 농장이다 보니까 자돈 71년까지 항체 음성을 계속 유지하는 농장이었습니다. 따라서 PRRS 음성 후보돈을 들여와서 순치하기 위해서 위축 자돈을 합사시키거나 또는 저산차 모돈의 태반, 분변을 후보사에 넣어주는 것만으로는 PRRS 면역을 확실하게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순치 재료를 적용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제가 체열을 해보면 10마리 중에 3마리가 계속 항체가 음성을 보이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PRRS 음성 후보돈에 보다 확실한 면역 형성을 위해서 인겔백 PRRS 생독 백신을 4주 간격 2회 접종하는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발정 동기화제인 알트레노제스트 성분을 약 14일 이상 급여하는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보통 3주간 또는 5주간 관리 농장에서 이 발정 동기화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농장은 주간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트레노제스트를 급여했을 때 후보돈의 총산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관련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발정 동기화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계획 교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경산돈이 보통 목요일 이후에서 화요일 날 주교배가 된다고 하면 이 알트레노제스트 급여 중단 시기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경산돈보다 2일 내지 3일 더 빨리 후보돈을 교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당연히 2, 3일 더 빨리 교배를 시켰기 때문에 2, 3일 더 빨리 분만을 하게 됩니다. 후보돈이 2, 3일 빨리 분만하면 분만사 관리자는 후보돈 분만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후보돈에서 태어난 자돈들은 일반 경산돈의 자돈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태어나고 또 체중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포유 일수를 2, 3일 길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자돈의 이유 체중이 증가하고 또 이유 후 육성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돈 자체인데요. 후보돈이 포유기간이 2, 3일 증가하고 이 분만사에서 후보돈의 사료 섭취량을 최대화시키는 이런 장점은 바로 이산차 증후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제가 후보돈의 주간관리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발정 동기화제인 알트레노제스트를 급여를 하였습니다. 후보돈 초급의 목표 설정은 기존의 후보돈을 들여와서 2달 내지 3달 후보사에서 사육하다가 적정 일령이 되면 교배하는 방식의 농장이었는데요. 이 농장에 반드시 후보돈의 초발정을 기록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초발정이 빠른 개체들을 우선순위로 교배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또 2회 발정 시점부터 교배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단 2번째 발정 시점에 교배가 들어갈 때 체중이 반드시 135kg를 넘어야 교배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발정을 한번 건너뛰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초규모의 목표 설정과 PRRS 면역 형성, 알트레노제스트를 급여했던 이 종합적인
그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산차 증후군의 개선입니다. 이 농장의 후보돈 초급의 목표 설정은 2017년도 7월 입식한 후보돈부터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 적용하지 않은 16년, 17년도의 성적을 비교해 보면 이산차의 경우 분만율이 16년보다 4.8%, 그다음에 17년보다는 5.1%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요. 총산 역시 16년보다는 1.1두, 그다음에 17년보다는 0.8두가 더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후보돈의 총산의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모든 초교배 일령에서 후보돈의 초교배 목표를 설정했던 2018년도에 가장 높은 총산을 기록을 했습니다. 1년 평균 총산을 보시면 16년도에 후보돈의 총산은 12.1두인데요. 17년은 12.4두, 18년은 13.5두로 급격하게 후보돈의 총산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후보돈의 총산이 증가하면 농장 전체 산자수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장의 산자수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산 때 후보돈의 총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나머지 2산, 3산, 4산에서도 가장 높은 총산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평균 농장 총산이 12.2두, 17년도는 12.7두, 18년도에는 무려 14.2두로 16년보다는 2두의 총산이 증가했고요. 17년보다는 1.5두의 총산이 증가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 후보돈의 초급의 목표를 적용한 농장에서 얼마만큼의 총산이 증가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후보돈의 총산이 농장 전체 산자수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양승현 수의사님이 질문을 해주실 건데요. 네, 이전 슬라이드 보면 솔직히 2016년에서 18년까지 산자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단순히 사양 관리로만 증가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새로운 유전자가 도입돼서 증가한 부분도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농장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도드람 전산 상위 10%에 계속 속했던 성적이 우수했던 농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사용관리나 기타 사항이 바뀐 것은 없었고요. 후보돈의 경우 역시 갑자기 일반 종돈에서 다산성 종돈으로 바뀌면 당연히 산자수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 농장은 이미 2016년도 3월부터 다산성 후보돈을 받았던 농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적 같은 경우는 다산성 모델을 받고 사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성적이 올랐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네, 맞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다비육종의 GP 농장에서 분양받았던 다른 A라는 농장의 경우는 후보돈의 평균 총산이 14두가 넘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같은 종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농장은 후보돈의 총산이 12두대밖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돈의 총산을 올리기 위해서 이 후보돈 초급의 목표 설정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이 전 슬라이드에서 보면 이 후보돈에 대해서 경산돈보다 2, 3일바는 분만이를 유도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알트로는 제스트만 급여를 단축해서 114일 임신기간 다 유지한 건지 아니면 유도 분만을 좀 빨리 해서 뭐 112일에 분만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임신 일수를 만약에 줄이게 되면 자동의 생시 체중이 떨어지고 또는 너무 빠른 일령에 분만을 하면 사산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임신 일수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경산돈과 후보돈 동일하게 평균 약 115일 정도 임신 기간을 거쳤고요. 알트레노제스트를 조금 더 빨리 중단을 해서 단순히 발정이 오는 시점을 경산돈이 화요일 이후 시점에서 화요일날 주로 발정이 왔다고 하면 후보돈의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발정이 오도록 급여 중단 시기를 조절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후보돈 산자수 관리 마지막 강의는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농장의 산자수 올리기 두 번째 파트인 교배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